여러분, 와, 가계대출, 기업대출, 대출이 진짜 장난 아니잖아요. 이제 이 대출에 대해서 금융권이 걱정하기 시작했어요. 금융권이. 특히 은행권이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이대로 계속 가다가는 자칫 잘못하면 빚폭탄에 충격이 터질지도 모른다 하는 그런 두려움을 갖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고요? 자, 이 지표를 한번 보시죠. 저는 당연히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데요. 한국은행이 국회 정무위원회 윤두현 국민의힘 이 의원에게 연령대별 업권별 가계대출 구성비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사실 충격적인 지표가 하나 보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충격적인 거라는 게 제가 뭔가 하면요, 바로 이 30대 이하의 가계대출이 늘었다는 사실입니다. 늘었다는 사실. 24.8%에서 26%로 늘었습니다. 여러분, 30대 이하 청년 실업률 엄청나잖아요. 엄청나잖아요. 청년 실업률이 아무리 적어도요, 10명 중에 하나는 논다. 체감 실업률로 가면요, 체감 실업률로 가면 5명 중에 하나가 논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벌이가 시원치 않습니다. 여기가. 그런데 대출은 늘었습니다. 대출은. 그래서 불안하다는 거예요. 더 불안한 거. 자, 60대 이상으로 가보자고. 60대 이상으로. 60대 이상으로 가면요, 여러분, 여기도 늘었습니다. 여기도 16.6%에서 18.6%로 무려 2%포인트나 늘었습니다. 60대 이상이 벌이가 좋은가요? 60대 이상의 벌이가 좋으면 정부가 노인 일자리를 안 만들겠죠. 여기도 벌이가 시원치 않습니다. 벌이가 시원치 않은 곳에 지금 부채가 계속 늘어난다는 거예요. 부채가 계속 늘어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 금융권이 긴장 안 할 수가 없어요. 나머지 40대나 50대는 많기는 하지만 줄어드는 모양새니까 그나마 뭐라고 해요? 안심하고 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나머지는 지금 그렇지 않다는 게 문제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게. 그러니까 은행들도 이게 여러분 마음을 조금씩 바꾸고 있는 거예요. 은행들도. 가계에 대해서부터 먼저 보면요, 은행들이 이게 한국은행이 똑같이 금융기관 대출 행태 서베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출 행태 서베이. 대출 행태 서베이라는 것은요, 대출 행태 지수를 뽑는데 이 지수가 마이너스가 되면 될수록 대출 태도를 강화한다. 다시 말해서 대출을 확 줄인다는 이야기예요. 플러스가 되면 반대 효과죠. 대출을 확 늘린다. 그러면 심사를 굉장히 간단하게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거를 잘 보면요, 가계주택이나 가계 일반이나 다 똑같습니다. 마이너스에 다 마이너스. 가계주택이나 가계대출 안 한다는 거야. 앞으로 확 줄이겠다는 거예요. 확 줄이겠다니. 가계주택은 마이너스 6이고요. 대출 행태 지수가. 그리고 가계 일반은 마이너스 9예요. 마이너스 9. 이게 30이 되면 위험하다 그러거든요. 30이 되면. 30이 되면 여 밑에 있죠. 30이 되면 굉장히 위험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겁니다. 이거 30이 되면 굉장히 위험하다고 하는데 이것도 이것도 좋지 않은 거예요. 마이너스 6이나 마이너스 9도. 그러면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대출이 그만큼 앞으로 깐깐해지고 어려워진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가계에 대한 대출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게 이건데요.
지금 안 그래도 우리 서민은 대출이 없으면 먹고 살 게 없어요. 자영업자 어떻게 지켜갑니까? 대출에서 지금 건건히 버텨나가고 있는 상태예요. 영세 중소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중소기업도 마찬가지고요. 대출로 진짜 건건히 버텨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대출을 확 줄이면 아마 가계에 대한 충격이 굉장히 올 거예요. 저는 이렇게 줄였을 때 과연 자영업자들이 계속 생존할 수 있을 것이냐. 그러면서 가계 부채하고의 어떤 결합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저는 자영업자가 어려워지고 가계 부채와 결합이 되면 뻥 하고 터진다고 봅니다. 여기에 고령자하고 만나도 뻥 하고 터지고요. 지역경제하고 만나도 뻥 하고 터지고요. 굉장히 가시밭길이거든요. 가시밭길. 여기에다가 여러분 이게 가게만 이런 게 아니에요. 가게만.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도 대출 행태 지수가 보면 이것도 낮습니다. 이것도 계속 내려가고 있는 추세예요. 지금 빨간 표시로 보면 딱 마주쳐 있죠. 이게 마이너스 3입니다. 마이너스 3. 가계부대는 좀 낮죠. 가계부대는 좀 낮지만 여기도 대출할 때 깐깐하게 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대출할 때 깐깐하게 하겠다. 중소기업 대출도 확 줄인다는 이야기예요. 더더욱. 안 줄이고는 은행이 못 살아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벌써. 이 대출 행태 지수가 그런 거예요. 담당자가 느끼기에 실무자가 느끼기에 야 이거 대출 너무 많이 나가는데 이 감이라는 게 있잖아. 오랫동안 일을 해본 사람들은요. 그런 감에 대한 여러 사람의 조사입니다. 그러니까 집단지성이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집단지성이. 그러니까 기업에 대해서도 대기업도 중소기업도 위험하다. 지금 마이너스 3이면 위험하다고 보는 겁니다. 위험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굉장히 상황이 좋지 않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중소기업도 마찬가지. 가계 일반도 마찬가지. 대기업도 마찬가지. 가계 주택도 마찬가지. 전부 다 대출 행태 지수가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결국 4분기에는요. 기업이든 가계든 대출을 확 줄인다. 그중에서도 가계에 대한 대출 이거를 더 많이 확 줄인다. 그런 결론이 생기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현장의 상황은 심각하다. 이렇게 지금 읽히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계속해서 장기화될 경우에는요. 이게 빨리 백신이 나오지 않고 치료제가 나오지 않는다면 아마 이거는 더더욱 힘들어지고 특히 여기에 핵심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핵심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자영업자들. 중소기업들. 특히 영세 중소기업들. 여기가 과연 버틸 수 있을지 이게 더 충격적인 그런 결과를 가지고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정부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계속 가는 게 부담이었을 거예요. 지금은 확진자가 나더라도요. 풀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다. 지금은 1.5단계라고 하거든요. 이제는 자가 방역을 하지 않고는요. 버티기가 쉽지 않습니다. 무조건 자가 방역이 우선이라는 거 이제 아셔야 됩니다. 경제가 이렇게까지 내려가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도 계속 내릴 수밖에 없어요. 아마도 1단계도 더 빨리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가 생활 속 거리두기로 바뀔 가능성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게 신규 확진자가 늘어난다 하더라도 경제가 지금 완전히 꼬꾸라지고 있기 때문에 풀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오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세종대왕과 샤넬 넘버5 벤츠 자동차의 최고급 기종인 마이바흐의 공통점을 아시나요? 바로 침향입니다. 침향이란 동남아시아에서 자생하는 침향나무가 상처를 입었을 때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분비시키는 침향나무의 진액입니다. 진침향은 태국산 침향과 러시아산 녹용, 그리고 국산 홍삼, 백봉령, 산수유, 당귀, 숙지향, 꿀로 이루어진 침향환으로 만성 피로나 또 스트레스,
기력이 저하된 직장인분들, 또 수험생들, 연세 드신 어르신분들이 드시면 좋은 환입니다. 진치명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권해드립니다.